여러분들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알고 계신가요? 신고 전화가 112, 119, 110 이렇게 3개로 통합됩니다. 최저임금도 오르고 어르신 임플란트, 틀니 비용 지원도 확대된다죠. 세상 사는 고민과 지혜를 모아 기상캐스터들의 유쾌한 날씨 생활 토크쇼 캐스터!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죠. 네, 아니 2016년 새해가 밝은 지도 벌써 일주일이나 지났습니다. 그러니까요. 시간 참 빨라요. 맞아요. 네. 제가 얼마 전에 그 중계 나가느냐고 배차증을 쓰는데 네. 날짜를 쓰잖아요. 네. 2016년 1월 4일 뭐 이렇게 써야 되는데 네. 2015년이라고 그렇죠. 쓰기도 하고 맞아요. 아직까지는 조금 헷갈린 것 같아요. 저도 생각도 안 되고. 새해 이제 만난 분들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작년 나이를 말을 하고 몇 사실 살이었죠? 많았어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게 1월 1일 날 한 살 먹는 그런 제도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12월 31일 날 태어난 애들은 네. 태어난 지 하루 만에 2살 되기도 하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좀 아직도 좀 헷갈려요. 제가 그래요. 몇 살인지. 제가 알려드릴까요? 아니, 괜찮아요. 그냥 다 같이 한번 김수현 캐스터 나이 네. 한번 알려드릴게요. 아니, 괜찮아요. 자, 하나, 둘, 셋. 35! 많이 먹었네요. 그래도 인생은 35살부터라는 말 있잖아요. 그런 말도 그런 말 있어요. 있어요? 처음 듣는데. 그럼 저 한 살로 쳐주세요. 맞습니다. 아직은 좀 이렇게 좀 새해가 낯설다 이런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뭔가 새해부터 뭐 달라지는 거라든가 이런 게 체감을 아직은 좀 못하다 보니까 네. 아직까지 정말 이제 새해가 밝았나 싶은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캐스터 여러분들은 새해가 되면 좀 이거만큼은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을까요? 어때요? 저는 평화요. 아니 이거 얼토당토하니. 갑자기 아니 뭐예요? 작년에 정말 많은 그런 테러도 많이 일어났고 네. 하잖아요. 근데 이제 올해는 좀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본인이 그래. 오래 살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100년, 100년 IS가 저를 위한. 한국에 들어온다 막 이렇게 하니까 지금 걱정돼서. 무서워요. 근데 저도 뭔가 좀 공감이 돼요. 맞아요. 워낙에 또 지구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새해에는 좀 이런 테러라든가 전쟁 이런 것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죠. 크게 와닿지는 근데 않는다는 저기 거. 좀 약간 좀 깊게 들어가면 네. 이웃 간의 어떤 불화도 좀 없을 수 있고 그쵸. 주차 문제 뭐 많잖아요. 좀 좋은 넓게, 일만. 넓게 볼게요. 네. 김수현 캐스터는 뭐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 마음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왜요? 올해는 조금 더 이제 나이가 먹어가는 만큼 네. 너그러운 마음으로 좀 더 깊이 있는 어떤 생각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의 마음이 좀 달라졌으면 네, 좋겠다. 제가 평화에 저 친구가 평화가 바란다면 전 거기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평화로운 마음? 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막내는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하니까 나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제발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니까 일맥상통하네요. 뭐요? 어떤 평화라든지 어떤 이렇게 행복, 따뜻한 어떤 세상 이런 느낌 아닌가요? 아니 뭐 제도라든가 이런 걸 네. 얘기할 줄 알았는데 네. 다들 순수한 것 같아요, 마음들이. 따뜻한 마음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새해에는 꼭 좀 제발 좀 네.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아, 그럴까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새해에는요, 새로운 우리 삶을 조금 더 좀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기술들이 네. 또 개발이 돼서 우리 삶을 조금 더 풍요롭게 해준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이요. 2016년 현실화가 될 우리 기술을, 우리 삶을 변화시킬 만한 기술들을 소개했습니다. 네. 일단 가상현실, 네. virtual reality. 그거 버철 리얼리티 아니에요? 버철 리얼리티 한국 버전으로. 버추얼 리얼리티. 네, virtual reality. 네, VR 기기를 통해서 바쁘신 분들 여행 가기 힘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흡사 여행지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고. 그러면은 이렇게 막 이렇게 보고 이상한 거 있으면 생각한다 또. 지금 비키니 얘기하려고 했죠? 아니요. 야자수, 물, 바다 이런 거 얘기하려고 했죠. 자, 저질이야. 아니, 빨리 넘어가도록 하죠. 정말을 원해요. 네. 그래서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네. 이미 매진된 콘서트나 이런 거 네. 보러 가면 앞자리에서 생생하게 보는 것 같은 이 VR 기기들도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좋네요. 이런 거 참 좋네요. 그리고 또 있어요. 요즘에 광고에 많이 나오는 용어인데 IoT. 이거 아시나요? IoT. 사실 저도 그 광고에서 도대체 뭘 말하는 건가 네. 궁금해서 찾아봤거든요. 이게 바로 인터넷 오브 띵즈의 약자예요. 다들 영어를 좀 올해는 배우시나 봐요. 영어 좀 네, 발음 좀 아무튼 해봐요. 네.
땡스. 어. 네, 생활 속 사물들이 네트워크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IoT, 그러니까 우리가 유비쿼터스 뭐 이런 거랑 네. 비슷하다고 네.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네. 이제 핸드폰이랑 연결을 시키면 제가 밖에 있을 때도 집안에 불을 끌 수가 있고 그쵸, 가스도 끌 수 그쵸. 있고 네. 이런 거예요. 뭐 많이 나와 있잖아요. 네, 엄청 그쵸. 많이 나오죠. 네. 네. 지금은 그 정도는 이미 실용화가 되고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더 발전을 해서 세탁기라든지 프린터에 세제나 뭐 그 잉크 같은 이런 오. 소모품이 좀 떨어졌을 때 네. 이거를 자동 인식을 해서 직접적으로 주문을 해주는 시스템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굉장히 좋고 편리한 어떤 그런 기능이긴 하지만 네. 네트워크라는 게 해킹의 문제라든지 보안상의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좀 걱정하시는 그럴 분들 것 저도 그렇지만 같기도 해요.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것을 막기 위한 기술들도 당연히 개발이 되겠죠. 그리고 요즘에 핫한 이 드론. 드론, 그렇죠. 들어보셨죠? 이 방수 기능까지 되는 드론이 이미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 안면 인식을 통해서 자동 로그인을 할 수 있는 노트북. 노트북. 네, 노트북도 그 있고. 휴대폰 뭐 이게 지문 인식하고 비슷한 어떤 느낌이네요. 그쵸, 그쵸. 네. 좀 확대돼요. 그리고 이 미국 별다방을 가면 이미 있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기기들을 무선 충전할 수 있는 테이블이 또 있다고 해요. 테이블이? 오. 그리고 또 무선 충전할 수 있는 패드도 있고요. 무선 충전 패드 같은 건 저도 광고에서는 참 많이 본 것 같은데 실제로 저희가 상용화가 좀 넓게 좀 되면 정말 편리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아까 우리 김수현 캐스터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삶을 조금 더 편리하게 만들자고 한 건데 보안도 철저하게 되면 또 이게 또 복잡해지잖아요. 그렇죠. 사실 편리하자고 만든 기술인데 보안 때문에 좀 복잡해지면은 조금 아이러니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 염려도 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혹시 새해나 혹은 가까운 미래에 네. 이런 기술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사실 이미 나와 있는 거긴 한데 네. 불 끄는 게 그렇게 잘 때 불 끌어가는 게 귀찮더라고요. 그리고 제 친구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럴 거면 뭐하러 사냐고. 내가 그걸 귀찮다고 했더니 그럴 거면 뭐하러 사냐고. 근데 요새 이런 게 있대요. 이렇게 하면 불이 켜지고 이렇게 하면 불이 근데 꺼지는 그거는 거예요. 조금 아니,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게 맞아요. 웃으면서 박수 치면서 웃는 분들 있잖아요. 막 웃으면은 껐다 켰다 꺼지는 건 나이도 아니고. 근데 이거는 너무 조금 옛날 사고방식이 사실 그렇거든요. 저는 제가 말씀드린 거 네, 하나 보세요. 네, 네. 제가 좋은 거 하나 그렇네요. 드릴게요. 좋은 거 하나 드릴게요. 좀 피곤하잖아요, 삶이. 딱 들어갔을 때 우리 세차장 들어가면 쫙 차 깨끗하게 씻겨주잖아요. 네. 딱 들어가면 깨끗하게 싹 씻겨주는 거예요. 본인의 몸을요? 네. 기계가? 물이 촥 나왔다 탁 하고 싹 하고 짧은 시간에 딱 저는 끝나는 오히려 거죠. 찝찝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 이렇게 싹 씻어준다고 하니까 저도 네. 생각나는 게 있는데 뭐요? 여자분들 메이크업, 헤어 힘들잖아요. 그러면 딱 들어가면 싹 메이크업이 싹 되는 거죠. 이건 차라리 낫겠는데.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해요? 그러면 이제 마음에 들게. 수정 버튼이 있겠죠. 수정 버튼이죠. 네. 맞아요. 여러분들 혹시 그 백투더 퓨처 2 영화 보신 적 전 있으세요? 많이 봤습니다. 그거. 봤어요? 얼마나 좋아했는데 어렸을 때. 그래요? 그럼요. 이게 영화가 네. 1989년도에 개봉이 됐던 영화인데 네, 그럼요. 거기에 나왔던 그러면은 새로운 기술들, 그러니까 그때 시대적 배경이 2015년이라고 네. 해요. 그래서 새로운 기술들이 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드론이라든가, 네. 근데 드론이 애완견을 막 산책을 시켜주기도 하고 그런 기술도 나왔고, 그리고 무인기, 그리고 또 하늘에 나는 호버보드. 호버보드. 네, 이런 게 나왔었는데 정말 그런 세상이 이제 가까운 미래에 네.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기술 말고도 새해에 또 달라지는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있죠. 많은 대학생들과 취업 준비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토익. 우리 형이 네. 10년 만에 2016년 올해죠. 5월에 바뀐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그리고 바뀌어요? 그건 뭐 바뀌어보면 알 것 같아요. 아직은 2년까지는 제가 뭐 아직은 네. 잘 모르겠고요. 바뀌면 이제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뽑아서 쪽집게 강의를 해주시겠죠. 네네네. 거기까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신고 번호들이 통합이 됩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신고 번호 있어요? 112. 그렇죠. 119, 119, 113. 113, 120. 113 뭐예요? 간첩 신고 아니에요? 오, 맞아요. 맞아요? 나 지금 날씨가 다- 도대체 날씨 131. 자, 그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해양 긴급 신고 이런 거. 그런 거는 모르죠. 간접 신고문 나왔고 네. 자 이런 것들이 많았었는데 일단 생활 정보를 주는 어떤 131 같은 그런 번호들은 그대로 갑니다. 하지만 민원이나 상담 그게 110 그리고 그 재난 구조 신고는 119 계속해서 가고 그리고 모든 범죄 각종 범죄는 112 이렇게 세 가지로 신고는
통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뭐 113 이런 건 없어지는 다 거예요? 112로 통합이 되는 거죠. 네. 아니 그리고 올해 3월부터 슈퍼컴퓨터 4호기가 이제 가동이 되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 되면은 더 정확한 날씨 예측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건 저희들한테도 참 좋고. 정말 좋은 그러네요. 얘기다. 듣던 쪽 반가운 소식이네요. 네, 박수 한번 치고 갈게요. 네. 당길 수 없나요? 제 힘이 아니라서 네. 네, 기상 정보 및 상담 서비스를 위한 기상콜센터 번호 우리가 방금 얘기했죠. 네. 131번이 네. 이제 정부 민원 콜센터인 110번과도 연계 운영이 되면서 오. 이제 더 많은 분들이 이제 날씨 정보를 더 쉽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날씨는 YTN과 YTN 웨더했나 있고. 그렇죠. 네. 아직은 잘 모르시네. 좀 더 죄송합니다. 배우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저희가 또 신고하기 위해서 막 네. 이거 뭐였지 맞아요, 맞아요. 당황할 때 많잖아요. 근데 세 가지 110, 112, 119로 통합이 된다고 하니까 조금 더 편리해질 것 같고요. 진짜 위급한 상황 때 네. 주저하지 말고 네. 110, 112 다 같이 119 119 전화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슈퍼컴퓨터의 가동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새해 달라지는 것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가장 중요한 얘기가 안 나왔어요. 돈. 네. 아, 그 그거는 중에서도 이제 문제다. 최저임금 그렇죠, 이야기를 좀 그렇죠.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맞아요. 뭐 최저임금이 작년보다 8.1% 450원 정도 올라서 오. 올해 6,030원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6천 원대를 네. 돌파했네요. 그렇죠. 이게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괜찮다 말씀하시잖아요. 네. 1급으로 환산했을 때 8시간 기준으로 48,240원이에요. 5만 원도 채 안 되는 거고. 요 정도인데 요거 좀 더 멀리 가볼게요. 네. 주 40시간 기준 한 달이라면 126만 원 정도. 진짜? 정말 요즘 물가를 생각한다면 정말 낮은 금액이라고 볼 수 있겠죠. 126만 원 조금 넘습니다. 270원 정도. 그렇구나. 네. 사실 저희가 왜 중고등학교 때 그 패스트푸드점 같은 데서 네. 이제 아르바이트 하시는 학생분들 많잖아요. 네, 그때 저도 혹시 최저임금 네. 기억나세요? 그때 저도 막 2천 얼마였던 거 그렇죠. 같아요. 저희 뭐 1,900원, 네, 그쵸, 뭐 그쵸. 2,000 얼마 이 정도였는데 그때에 비하면은 뭐 지금 뭐 거의 한 3배가량 네. 오른 거기는 하지만 우리가 막 물가나 집세 네. 이런 거 오른 거에 비해서는 그렇죠. 최저임금의 상승폭이 좀 너무 미미하지 않나. 사실 한 시간 일을 해서 6,030원을 받는다면 한 끼 식사도 못 하는 것도 있어요. 요즘에 저희 맞아요. 앞에 가면 7, 8,000원짜리 식사들이 있잖아요. 그럼요. 맞아. 그리고 네. 좀 분위기 내서 데이트 한번 하면 네. 진짜 뭐 4, 5만 원 나오는 거지. 그 진짜. 정도나 나와요? 비싼 데 다니네. 짱년네. 맞죠, 맞죠. 4, 5만 원 나오죠. 저는 만 원, 2만 원 정도는 먹던데요? 여자친구, 그러니까 여자친구 사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뭐 그럴 수 있어요. 4, 5만 나올 수 있는데 어쨌든, 그만큼 어떤 분위기를 내기는 어려운 금액이다. 저희가 좀 약간 무거운 문제를 좀 가볍게 얘기했지만 그 정도예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찔끔찔끔 올랐는지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 네. 2010년도에 4,110원으로 시작해서요. 2011년도가 210원, 2012년도 260원, 2013년도 280원, 그리고 2014년도 300원대로 올라섭니다. 350원. 그리고 올해 450원이 그나마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 그만큼씩 올랐다. 네, 그렇죠. 계속해서 200원 정도 오르고 후에 한 350원, 450원. 아주 오른 금액이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굉장히 저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요. 그래도 이제 오름폭이 해가 갈수록 조금씩은 조금, 더 100 얼마씩은 늘어난 것 같기는 한데요. 그걸로나마 좀 저희가 위안을 좀 삼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문제는요. 많은 분들이 최저임금을 좀 지켜서 고용주들이 그렇죠, 그렇죠. 월급을 이렇게 다 지켜서 주지 않는다고 그럴 수 그러더라고요. 있어요. 맞아요. 이 최저임금이 다 지켜져야 되는데 안 그런 사업장들도 있잖아요. 네. 이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따르면 2015년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가 233만여 명, 그러니까 전체의 12.4%나 된다고 해요. 10%나 넘네요. 네, 어. 근데 이제 이게 2013년이랑 비교를 하면 60만 명, 그러니까 2.5%포인트나 증가한 거라고요. 사실 우리가 이제 최저임금제를 기준을 막 받을 정도로 일을 하는 직업군에 가보면 되게 고되고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저임금만큼 좀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근데 이제 더 큰 문제가 최저임금을 안 준다고 해도 별다른 이렇게 처벌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미비하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계속해서 속상한 얘기인데 2012년부터 14년까지 고용노동부가 적발해낸 이 최저임금 미달 건수가 네. 16,777건이었대요. 근데 이 중에서 사법 처리된 건수는 34건. 만건 중에 네. 만건이 넘는 거 중에 네. 너무하다. 그렇죠. 그리고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도
14건밖에 되지 않았대요. 그 그냥 다 넘어간 거예요, 그렇죠. 나머지는? 정말 심하죠. 그래서 이쯤에서 제가 최저임금에 적용을 받는 근로자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리자면 네. 잘 들으셔야 돼요. 네, 정말 네. 잘 들으셔야 되는데 상용 근로자뿐만이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네. 그리고 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 형태나 국적에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그건 모두가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네요. 거의 그쵸. 그렇죠. 그렇군요. 그리고 저도 사실은 뭐 잠깐이나마 사업을 해봤지만 어머, 네, 좀- 공개되시는 거예요? 이렇게 뭐 근데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네, 근데 네, 네. 사실은 그 교육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최저임금에 대해서. 그런데 사업자분들 분명히 충분히 아셨을 거죠. 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래 진짜 그래서 교육 받으셨어요? 저 친구가 받았어요. 네, 그래서 친구가 받았어요. 최저임금에 딱 맞게 저희는 잘 저희 드렸죠? 가게에서는 알바생만 돈 벌어서 나갔어요. 그랬군요. 그렇습니다. 슬프네요. 네네네. 웃긴데 슬프네요. 네. 저는 또 이제 궁금해지는 게 네.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그 수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요. 네, OECD가 최저임금을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의 50%로 맞추도록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50%. 한국의 최저임금이 이 평균 임금의 32.6%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50%의 현저히 미치는 건데 네. OECD 국가 중에서 이 최저임금제를 도입하는 국가가 25개 국가인데요. 네. 여기 한국이 14위라고 합니다. 그래도 뭐 최하위는 아니네요. 그나마 다행이라는 네. 점은. 네. 네. 최하위는 아니고. 그래도 요즘에 워낙 물가가 좀 비싸잖아요. 그렇죠, 래서 그렇죠. 좀 더 올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모든 이 근로자들의 마음일 텐데요. 네. OECD들의 최저임금을 좀 살펴보면 네. 작년 기준에 뉴질랜드가 12,240원. 우리나라 2배예요. 예. 그렇죠. 그리고 작년 기준이잖아요. 작년 심지어. 기준. 네. 그리고 프랑스랑 영국이 13,000원. 오. 그리고 독일이 12,700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도요 8,200원이에요. 우리나라보다 더 높아요. 그런데도 이 오바마 대통령이 이건 적다. 그래서 9달러까지 올렸는데 하나로 계산하면 10,000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계적인 추세가 최저임금을 올리는 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9달러로 책정이 완전히 된 건 아니고 그렇게 제한을 했다. 네, 제한을 한 거죠. 라는 거죠. 조금 더 올라서 많은 분들의 살림살이가 좀 괜찮아졌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이 밖에도 또 임금 피크제와 관련해서 네. 바뀌는 게 있다고요? 그렇죠. 일단 임금 피크제를 들어본 분도 있고 들어봤는데 뭔지 정확하게 모르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게 근로자의 정년을 좀 보장을 하거나 정년 후에 어떤 그런 고용 연장을 위해서 만든 제도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일정 시점부터 임금을 조금 삭감하는 대신에 근로자분들의 어떤 고용을 보장해주는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좀 임금이 깎이더라도 오랫동안 일하고 싶은 분들 많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그게 또 누구보다도. 건강에 좋고. 네, 저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요즘은 진짜 60도 청춘이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얼마나 많은데요. 맞아요. 네, 이게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그 사업장에 10% 이상의 임금을 감액하면 그 근로자에게 깎인 임금을 지원을 하는 건데 연소득 7,250만 원 미만의 근로자에게 연 최대 1,080만 원까지 좀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좀 더 내용들이 보완이 됐다고 하고 네. 그리고 이 지원이 2018년까지 3년 정도 한시적으로 한번 일단 운영을 해본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자리가 완전히 잡힌 그렇죠, 건 그렇죠. 아니고 아직 좀 과도기. 과도기고 이제 좀 괜찮다면 좀 더 확장시킬 수 있는 네, 그런 내용인 거죠. 사실 젊은 사람들의 취업난도 문제지만 저는 이미 그 퇴직하신 그렇죠. 정년을 이제 넘긴 분들의 취업 일자리도 네. 좀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시급하게 좀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빨리 좀 일자리가 잘 보장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이 밖에도 또 복지 분야에서도 좀 달라지는 게 있죠? 맞아요. 내년 상반기부터 어린이 무료 예방접종에 자궁경부암 항목이 이제 포함이 된대요. 되게 좋다. 아니 나 그거 엄청 비싸게 주고 했는데 무료로 그쵸. 된대요. 근데 이게 12세 이하 여하면은 이제 가능한데 늦었죠. 그나마 지금 다행이네요. 딸 때문에 딸 생각해주면 앞으로의 이 세대. 네. 그렇죠. 이제 보건소나 민간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이제 무료 예방 접종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임플란트나 뭐 틀니 시술 비용도 비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전에는 70세 이상만 조금 이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네. 이제는 65세 이상으로 폭이 더 넓어졌어요. 30년 남았네요. 네. 30년 아껴 써야겠네요. 괜찮다. 네. 괜찮고 아껴 아주 괜찮아. 번제해요. 자, 이 밖에도 또 요즘 그 육아휴직하는 아빠들이 좀 늘고 있다. 네. 이런 기사들을 좀 많이 봤는데 네. 아빠의 달 지원 기간이 한 달에서
석 달로 늘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 이제 부부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쓰는 사람의 그 임금이 육아휴직 급여가 기존 최대 1개월, 그래서 1개월 150만 원에서 네. 3개월로 늘어나니까 450만 원까지 늘어난다고 해요. 이것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우리 식구들, 캐스터 식구들은 이런 제도도 또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을까요? 저 있어요. 뭐예요? 일단 프리랜서들도 4대 보험 그리고 우리도 같이 일하는 사람들인데 네. 그렇죠. 최소한의 그런 보장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면은 생각. 우리 사장님께 한 말씀 영상 편지. 그리고 유승민 보여드릴게요. 캐스터 그동안 즐거웠어요. 아니에요. 사장님께. 없어도 괜찮아요. 없어도 괜찮고요. 왜요? 해요. 그거 자막 하나만 넣으세요. 그래, 이거는 해. 어디까지나 유승민 캐스터의 개인적인 의견일 의견입니다. 뿐입니다. 자막으로. 그리고 이제 사장님께 영상 편지한 동시에 시청자분들께도 마지막 인사를 하게 될 수도 있다는. 네. 저 또 있거든요. 또 있어요. 뭐 이렇게 원하는 게 많으세요? 진짜 많아요. 저는 사실 그 학교 내에서 체벌 같은 경우가 심한 지금은 분들 좀 있죠. 금지가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법이 정한 그 테두리 안에서는 체벌도 좀 가능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사실 어렸을 때 특히 한문 선생님이 그렇게 발바닥을 많이 때리셨잖아요. 도덕 선생님. 도덕 선생님. 왜냐면 사실 맞고 사실 한문 선생님이랑 도덕 선생님이 계량 한복 입으시고 맞아 이렇게 막 이렇게 때리셨어요. 어떤 분은 단소로 때리시고 근데 그게 혈액순환은 좋고 사실 엄청 세게 때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도 좋게 말하려고 하는 게 혈액순환이 아니, 제 좋다. 친구가 그걸 맞고 나서 나중에 피로가 풀리더래요. 네, 정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수치심만 느끼지 않는 그럼요. 선에서 그쵸. 체벌한다면 왜 자꾸 요새 학생들이 선생님을 약간 괴롭히는 일들도 맞아요. 벌어지고 뉴스에서 있어요. 많이 나와요, 요즘에.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선생님들이 그만큼 좀 아이들에게 조건이 많이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그쵸. 것 같아서 저도 안타까운 마음 들고 이렇게 뉴스에 나온 얘기하니까 저는 그거 뭐요? 성범죄자에 대한 어떤 처벌이 맞아. 우리나라가 굉장히 약해요. 저도 제가 만약에 제 주변 제 와이프라든지 제 아이들이 그런 네. 일이 발생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걸 생각했을 때 얼마나 가슴 아프고 힘든 그럼요. 일인데 또 피해자에 대한 어떤 그 처우가 좀 많이 안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맞아. 그런 제도들이 좀 확고하게 잡혀서 범죄자들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맞아요. 옳습니다. 옳소. 다바리맨도 없애야 돼요. 자, 이렇게 새해에 참 많은 분들이 희망을 갖고 시작을 하셨을 텐데요. 아직은 좀 작은 변화지만 그래도 오늘 얘기를 쭉 나눠보니까 네. 조금씩 좋은 방향으로 발전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새해에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또 풍족해지길 바라겠습니다. 새해에 달라지는 것들 생각보다 참 많았죠.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 것들을 통해서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지고 밝아지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재밌고 또 유익한 수다 갖고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유쾌한 날씨생활 토크쇼, 유쾌한!